예, 이번 화재와 관련한 내용도 저희 전문가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속속들이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그 배터리가 있던 공간이 서버가 있는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원이 차단된 상태인데도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건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많이 쓰고 있는 지금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되게 좋아서 많이 쓰고 있는데 화재에 좀 열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이 차단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이제 그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터리 특성이 그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이제 분리막이 있는데 이게 손상이 되면 합선이 생기고 그 합선으로 인해서 열이 갑자기 오르는 열 폭주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됐다 하더라도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질문을 이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불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네.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전원을 끄지 않았을 가능성도 사실은 또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지금 정부 발표는 전원을 차단하고 40분 뒤에 지금 작업을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정보를 믿어야 되는데 아마 차단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 좀 전류가 남아 있어서 뭐 그런 문제. 완전히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단을 해도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예.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현장 감식도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해당 배터리가 2014년 8월에 설치돼서 사용 연한이 10년이더라고요. 네네. 그 연한을 이제 1년을 초과한 상황인 건데 노후된 배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사용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제 기능을 좀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 가능하고요. 배터리가 노후화가 되면 내부에 이제 화학 물질이 좀 이렇게 변성이 돼가지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고요. 그런 저항이 증가하면 이게 충전 방전 과정에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또 열 폭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배터리 노후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작업을 사실은 처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전에도 두 차례 작업을 했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기 네네.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어떤 실수의 가능성도 지금 사실은 좀 열어놓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실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는 이제 걸까요? 뭐 아까 이런 화재 원인이 세 가지가 하나가 이제 배터리 자체 결함, 예. 그다음에 작업 중의 과실, 세 번째가 이제 배터리 노후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 중의 과실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지난번과 달리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렇죠. 이번 작업을 할 때 뭔가 좀 과실이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원 차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류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그 노후 배터리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지난번과 좀 다른 상황이니까 이 두 가지 정도에서 아마 지난번과 달라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이 공간 자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지금 협소한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서버와 서버의 간격이 1.2m고요. 그리고 서버와 배터리의 간격이 60cm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배치가 일반적인 것보다 더 공간이 협소했던 건지도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사실은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가 있는 배터리실하고 이제 서버실, 전산실은 이제 분리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고 내부적으로 보호막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버와 배터리 간격이 이제 60cm였다는 게 결국은 배터리에서 불꽃이 발생하면 서버에도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간격이어서 결국은 이제 배터리의 화재가 이제 서버에까지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결국 화재를 진압하려면 이제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물 사용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서버에 장애를 주니까 물 사용에도 좀 제약이 있어서 이 복구 시간이 좀 길어졌다. 그렇게 보면 이 가까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아니냐. 정확한 뭐 기준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가까이 있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 네. 이제 공식 사과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네.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라우트 교체 과정에서 라우트 불량이 확인돼서 그러니까 어떤 화재 같은 원인은 아니었죠. 어쨌든 그 경우 그때도 하여튼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서 행정 24라든가 또 세월이라는 그 내부적인 우리 행정 처리 시스템도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했고 당시에도 사실은 이중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복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그때도요. 하겠다고 했는데 예. 2년 2년 전에도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은 그게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년 전 관련해서 23년에 판교 뭐 데이터 센터 화재도 있었고 카카오톡도 네. 먹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정부가 이 카카오에는 서버 이중화를 강조해놓고 정작 전상망 투자에는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짚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당시 카카오톡에 대해서 가장 이제 시급한 해결책이 이제 데이터하고 서버 이중화, 그러니까 재복구센터를 이중화해가지고 서비스가 장애가 생겨도 바로 다른 서버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정부는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증명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중화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건 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네네. 건데 왜 그동안 못했던 걸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그 결국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그 시스템하고 똑같은 쌍둥이 시스템을 하나 그렇죠. 만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되는 뭐 인력이나 뭐 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바로 시행되지 않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뭐 사고나 이런 게 없으면 이거 일종의 약간 좀 뭐 비용처럼 생각되고 중복적인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결국 똑같은 걸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굳이라는 생각을 예산 또 했을 수도 당국을 아마 있었을까요? 설득하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행안부나 이런 이제 당국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겠지만 예.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과도한 예산이 아마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추정이십니다만은 그럼 예산을 지금 늘리기만 하면 사실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중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아무래도 소요가 될 테니까 또 그 기간 중에 또 이런 사고가 또 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이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시스템 이중화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 백업이 잘 돼 있었다면 복구가 좀 빠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 2년 전에 전상망 먹통 상태가 있을 당시에도 이 국가정보관리원에서 재해복구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3시간 이내 복구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지금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 근거가 지금 사실은 좀 박약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쌍둥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면 뭐 그 이야기가 맞는데 예. 그때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그거는 뭐 이런 이제 뭐 화재로 인한 뭐 그러니까 대형 그러니까 서버 뭐 장애 같은 사태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 라우터 불량 같은 뭐 전산 장애 정도만 아마 생각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도 어쨌든 3시간 내에 복구는 불가능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 당시 이제 좀 호언장담이 어떤 근거였는지는 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였다면은 지금 이 재해복구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공주에서 네네. 운영이 됐었어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주 센터는 이제 우리가 센터가 3개가 있는데 예. 대전하고 광주, 대구에 있어. 요 3개 센터는 이제 우리 시스템들을 나누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공주 센터는 대전 센터를 이제 그 복구하는 DR 센터로 이제 계획이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 계획이 수립되고 원래 2012년에 이제 운영을 할 목표였는데 이게 계속 예산 문제 같은 걸로 지연이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에 이제 그 우리 행정망 마비 사태가 오면서 이제는 공주센터는 액티브 방식으로 그러니까 액티브 방식은 한쪽이 장애가 생겨도 다른 쪽도 바로 이제 둘 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 데이터도 바로 동기화되고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그 공주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그 아까 3시간 이내 복구가 진짜 가능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2013년 5월이었는데 이제 지금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이제 예산 이제 배정이나 집행이 늦어지면서 지금 건물은 완공돼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그 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어쨌든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 없었던 거죠 그런 시스템이. 그걸 구축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걸 계획한 게 2008년도였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까지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뭐 타당성 재조사도 있었을 테고요. 네. 또 사업자 선정이 유찰도 됐었고 또 입찰 방식이 또 변경이 된 상황인데 그런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과정상에서 수정하고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그러니까 것 이건 사실 같은데. 민간 기업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정보 보호나 정보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이중화한다든가 뭐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건 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비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 사실 예산은 대단히 뭐 전략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예산 절차들을 거치고 타당성을 분석하다 보면 아, 똑같은 걸 왜 또 하나 짓지? 뭐 이런 식의 의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아마 그게 예산 당국하고 이제 이런 그 전산 쪽에 우리 부처랑 좀 계속 좀 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똑같은 쌍둥이 센터를 하나 더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이중화이긴 네네,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대책을 좀 강구를 한다라면은 어디서부터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아까 이제 배터리실하고 이제 저 서버실이 이제 60cm에 붙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이걸 분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첫 번째가요. 그런 거 관련한 이제 안전 기준들을 좀 명확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만약 기준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돼 있었다면 당연히 준수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기준들을 준수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한다든가 또 그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상황들을 모니터링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액티브 방식의 이제 그 재복구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돼서 네. 이게 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라는 것과 이중화가 어떻게 좀 다른 개념인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비슷한 겁니까? 근데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라는 게 있고 예.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스탠바이는 대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기다리고 예, 있는 보조적인 거군요. 거고 예. 액티브는 둘 다 활성화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클라우드 같은 거 쓸 때 보면 내가 썼던 건데 클라우드 바로 저장이 되잖아요. 동기화 같은 동기화 느낌.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도 뭐 액티브 스탠바이도 뭐 이중화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실질적인 이제 재복구, 그러니까 아까 3시간 내에 복구를 하려면 액티브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뭐 돈은 많이 들겠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중요한 이 지금 행정 서비스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것은 이중화를 액티브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도 이걸 추진을 했었어요. 하다가 지금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니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비단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통신사라던가 카드사 해킹으로 인해서 정보 유출 사건이 굉장히 네.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하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이런 안전 시스템 구축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뭐 충분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전자정부나 이 IT 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형길이 워낙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도 뭐 전화나 팩스나 이렇게 가서 뭐 그렇죠. 직접 가서 우리는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정보화나 전산화에 대한 투자만큼
이 보호나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정보화라든가 전산 자원을 확보하는 거 말고 이런 보호라든가 뭐 안정성을 위한 투자 이것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적인 정보 보호나 뭐 이게 행정 전산망이나 이런 보호 대책들을 좀 총괄하는 좀 그 정부 기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따로 없죠. 지금은 아. 이제 행정안전부, 가계정품 각각 대응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총괄적인 뭐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 같은 것도 하나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IT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백업하는 게 굉장히 좀 그렇죠. 늦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를 좀 객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뭐 그런 지표는 없는데 사실 우리가 정보 유출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보가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만큼 우리가 해킹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보가 많이 쌓여 있고 우리가 이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니까 해킹이 쉽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쉽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유출이나 해킹의 위험성은 더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정보화나 AI에 투자하는 정도만큼 내지는 뭐 거의 한 반 정도라도 이런 보호라든가 안정성을 위한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보화 수준이 높다는 건 어쨌든 증명이 된 부분이고 네, 이제 네. 그에 따르는 안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